자, 월성 원전 사건 이 수사 과정에서요, 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의 존재가 공개가 되면서 전국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죠. 야권에서 이적 행위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네.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네네. 불쾌함을 표시를 예, 했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화가 났다. 네. 대통령이 화가 났다. 근데 이제 그럴 만은 해요. 왜냐하면 네.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이제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 아까 말씀하신 문건이 이제 보도되고 공개되자, 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 극비리의 핵발전소를,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건 이적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전제가 청와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우선 극비리의 원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네. 미국의 이 승인도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철도도 못 올라가고 의약품도 못 올라가는데 원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적 행위라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방, 안보 이 부분에서 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기도 한데, 이 우리의 이제 정상이 어찌 보면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야당의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아하. 명예훼손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긴 하지만 그 표현이 너무 지나쳤다. 이 네. 부분을 청와대 쪽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만 법적 대응까지 청와대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 정도로 법적 대응을 할 정도의 대응을 할 내용이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반응이 왜 이렇게 과할까라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확인해 보고 나중에 책임을 져라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반응이 법적 책임 얘기하고 너무 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족죄라고 있습니다. 네. 여족죄라고, 이건 굉장히 미수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량이 굉장히 네.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미리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북미 대화에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프로세스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과민 반응하면서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동원해. 산자부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 국무총리 했던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전 청와대 고위직들도 다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사실 청와대에서 이 표현이 지나쳤다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검찰에서 만약에 이 수사를 착수를 한다면 결국엔 이 USB 안에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는 그 내용의 실체를 파헤쳐야 되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법적 조치를 한다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예, 고소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허위인지 그리고 실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공소장에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허위사실로 규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사실. 남한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북한에서는 그 정반대의 정책을 펴는 것이 그렇다면 허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모킹 건으로 거론되는 것이 USB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원전 건설의 의혹에 이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무언가 반발을 하는 내용 중에 좀 손발이 안 맞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인데요. 한마디로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이 회담 그 자리에 수행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USB 안에 이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들어있었다. 이거를 전달해 준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보다리에서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 보도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요. 2018년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USB 메모리에 담아서 김정은 당시 위원장에게 건네줬다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원전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의 해명이고요. 자, 이렇게 보도가 나오자 다시 조한기 전 의전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나는 도보다리 회담 때 USB를 건넸다라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USB를 건넸다. 그러니까 왜 도보다리에서 건넜다고 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내용 갖고는 USB 자체를 건넨 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해한 사람도 상당히 사실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사실은 뭐 지금 금왕병 모으듯이 네. 청와대에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서요. 대표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조한기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현장을 직접 봤으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USB를 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본질인데 마치 뭐 그 자체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추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본질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한기, 윤건영 이런 분들이 현장 실무를 했던 분들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당시 그래서 짜임새 있는 준비가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당시 그 현장 그 회담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어가지고 씁쓸한. 네. 일단 이 대통령이 직접 마타도어다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에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도 조금 삐그덕대는 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문건, 이 세 가지 안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자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주장한 직후에 산자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사실 이거 산자부에서 만든 게 맞다. 이번에 작성한 문서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준병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럴 게 아닐까라고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청와대나 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해주기 위한 의견이라기보단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궁색해진 면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고 이 아이디어 차원이 그런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그 시기가 박근혜 정부라는 거는 팩트에서 틀렸다는 게 산자부의 어떤 해명으로 밝혀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다면 이 북한의 원전을 이제 추진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의 그 근원은 사실 이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아까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YS 정부 때부터 경수로를 설치해주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원전으로 그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은 사실 유서가 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팩트를 조금 반박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그렇죠.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윤준병 의원의 이 잘못된 팩트 지적. 그런데요,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또 하나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이 산자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던 이 내용을 산자부가 해명하기 전에 윤 의원이 올렸던 이 글을 또 페북에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던 저 글, 산자부의 해명과 함께 또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또는 이 배치되는 내용, 산자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 USB, 이게요, 2018년 4월 정상회담 직후부터 알려졌던 사실이긴 한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요,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확인이 되고 전해지고 있죠. 확인해 보시죠. 후속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결국 또 하나의 핵심은요. 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그 USB 안에 과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서가 들어 있었냐, 이 여부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윤건영 의원, 이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신경제 구성과 관련한 한 40여 쪽 되는 그런 분량 속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좌파, 좌익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었기 때문에 USB라든지 삭제된 문서가 어쩌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가려고 하는 건데, 명백한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에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림 평론가님,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인물들의 이 해명을 들으면 아니다 부정만 할 뿐 네. 뭔가 명확한 근거를 또 대지 못한다라는 네. 지적이 있는데 네. 본질은 이겁니다. 저렇게 억울하면 그러면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이제 고소든 고발이든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한다면 진위를 또 따져보는 과정 때문에 나올 거예요. 대략은 보도되긴 했어요. USB와 책자로 북측에 전달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저희 전국 권역을 서해 그리고 DMZ 그 동해로 나눠서 에너지 분야, 그리고 또는 이제 물류, 산업 분야, 그리고 이제 어떤 생태와 환경, 문화 분야,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청와대 입장은 3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원전 없었다.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자료에 들어있다. 그리고 도보다리 40여 분 배석자 없이 정상 간의 한 단독 회담에는 발전소 얘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도보다리에는 발전소 없음, 자료에는 발전소 있음, 하지만 원전에 원자도 없음.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이제 자료를 열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자료가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이미 지금 다 지나간 일이고 이렇게 검토했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이라면 이건 검토 단계였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는 정도라면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정도의 내용 아닐까요? 국가 기밀도 아니고 단순히 산자부의 아이디어였다면 공개하면 명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한 방법이 공개다, USB 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구심이 있으면 풀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계속 다른 변명들을 하니까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문제는 만약 그게 국가 기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보위나 상임위에서 담당 야당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들이 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서약을 하면 되죠.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질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작정 이거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다음 정권 때 밝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 했듯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것들 해서 지금 제한적으로라도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